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주로 이용하는 전용차는 러시아의 최고급 자동차 아우루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것인데 지난 3월부터 외부 행사장에 주로 아우루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김일성군 사종합대학을 방문할 때에도 김정은은 아우루스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경호원들은 일본의 랜드크루저 고가 차량을 타고 이동했는데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대북 제재의 구멍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방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차량 번호가 모두 727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조선중앙TV에 나온 영상을 자세히 보면 경호원 차량의 번호판들이 727, 9002, 727, 9003처럼 727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27일은 6.25 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3년간의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 상태에 들어간 날인데 북한에서는 이날을 미국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로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병들을 불러 각종 기념 행사를 하거나 열병식을 할 정도로 북한에게 전승절은 반미 승리의 상징적인 날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727로 시작되는 번호판은 고위 간부들에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고위 간부들의 차량 번호판은 2216 김정일 생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대개 727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경호원들의 차량 번호가 727로 시작된 것도 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이 이른바 전승절에 부여하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군 사종합대학 방문 당시 김정은의 아우루스 차량은 번호판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됐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분명히 번호판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번호판 숫자를 알아볼 수 없게 조선중앙TV가 모자이크 처리한 것입니다. 김정은 차량의 번호판은 어떤 숫자일까? 먼저 김정은이 아우루스를 이용하기 전에 탔던 벤츠의 차량 번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이 벤츠를 타고 외부 활동에 나섰던 몇몇 사례들을 조선중앙TV로 검색해 본 결과 김정은의 벤츠에는 번호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으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지난 2월 28일 김정은이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당시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벤츠의 앞뒷면을 모두 보여줬는데 번호판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전의 사례를 찾아보면 김정은이 2019년 727-598이라는 번호판이 달린 전용차를 타고 공개석상에 나섰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타고 온 전용 차량에 번호판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일반적으로 번호판이 없는 차를 주로 탔고 올해 아우루스를 타기 전에도 번호판이 없는 벤츠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벤츠를 타고 다니다가 아우루스를 타면서 번호판이 생겼다면 김정은이 푸틴에게 전용차를 선물 받으면서 새로 번호판을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어떤 생각으로 새로 번호판을 달기 시작했을까? 김정은이 아우루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 김정은의 차량이 나온 조선중앙TV 화면들을 모두 검색해 본 결과 김정은의 차량 번호가 나오는 장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김정은은 강동종합원실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아우루스를 처음 이용했는데 다음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에서 모자이크되지 않은 번호판이 포착된 것입니다. 조선중앙TV는 차량들이 주행하는 장면을 내보냈는데 번호판이 그대로 노출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선중앙TV 화면을 통해 포착된 김정은의 차 번호는 727-1953이었습니다.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은 1953년에 체결됐는데 1953년이라는 연도까지 정확히 표시한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날짜를 번호판 숫자로 택한 것입니다. 푸틴에게 선물 받은 전용차에 새로 번호판을 달면서 반미 승리를 상징하는 전승절 날짜를 택한 것은 러시아와 연대의 반미 대결에서 승리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면서 북러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다시 한번 러시아와의 반미 연대 의지를 다진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5일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장 현지지도 때에는 다시 벤츠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벤츠 번호판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없던 벤츠의 번호판이 달리고 숫자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입니다. 감춰진 번호판 숫자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우루스의 새로 생긴 번호판이 727-1953이었고 벤츠의 번호판이 그 이후 생긴 것으로 볼 때 벤츠의 번호판 역시 727-1953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 선물 이후 김정은의 전용차에 일제히 반미 승리 번호판을 달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반미를 상징하는 숫자를 차량 번호판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더구나 푸틴의 선물에 반미를 상징하는 숫자를 넣었다는 것은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연대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국제 정세는 또 바뀌겠지만 당분간은 사회주의권과의 연대하에 한미일 대치 전선을 이어가는 김정은의 전략이 계속될 듯합니다. 지금 막장에 내몰리게 된 김정은, 이 소식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통일 3원칙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시토록 했는가 하면 시진핑이 김 남침전범 집단 3대가 백두혈통의 성지라고 떠받들던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등록함으로써 백두혈통이 소멸되고 김정은 체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며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위해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을 초계같이 바쳐야 한다는 당의 최고 강령조차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38선 이북의 소련 위성국 괴뢰 정권을 수립하라는 스탈린 지령에 따라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에 이어 이북오도 임시인민위원회 설치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북조선중앙은행 설치 등 사실상 국가통치행위로 분단의 고착화가 시행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78년간 김 3대 세습 살인포갑 독재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막스레닌주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 당의 영도 밑에 활동해야 한다는 당 강령과 규약을 만들어 당 군정을 김 3대가 사유화함으로써 김정은 한 놈을 제외한 2,500만 주민은 혁명 투쟁의 도구이자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다른 한편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은 6.25 남침 실패로 궁지에 몰린 김일성이 미군 철수 자주남 조선사회 민주화 연방제적화 통일이라는 자민통 노선을 채택, 통일전선 전략에 입각, 노동당 난파간첩 국내 지하당 및 불순서클 조직, 학원 및 노동계 종교계 언론 및 문화예술계에 침투 확산시킨 종북주사파의 도움이다. 그러나 김덕훈 총리 제거 실패, 남조선 괴뢰문화 퇴출 실패, 11살짜리 어린 딸 후계자 탈영, 김일성 통일 3원칙 폐기, 노동당 최고강령이라 할 당의 유일정형 도체 개확립의 10대 원칙 자동 파기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이란 사실을 간첩 지하당 주사파 종북 쓰레기들도 충분히 눈치를 채고 있다고 본다. 이어 지금 탈북 여성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모의 처녀들을 기쁨조로 선발에 접대받는다는 주장이 한 탈북 여성으로부터 나왔다. 영국 매체 미러는 최근 김정은 매년 25명의 처녀를 뽑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탈북 여성 박연미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북한 기쁨조에 대해 보도했다. 어린 시절 북한을 탈출했다는 박 씨는 나는 2번이나 기쁨조 후보로 영입됐지만 가족의 지위 때문에 선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관계자들이 예쁜 소녀들을 찾기 위해 모든 교실과 운동장을 방문한다며 예쁜 소녀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가족의 지위, 정치적 지위를 확인한다. 북한에서 탈출하거나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친척이 있는 가족을 둔 소녀는 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쁨조 선발 과정에는 처녀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등 엄격한 조사가 따르며 작은 상처와 같은 사소한 결함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기쁨조는 김정일이 1970년대 처음 고안했는데 예쁜 여성 몇 명을 골라 아버지 김일성이 가던 휴양지에 데려다 준 게 시작이었다. 이어 김정일은 1983년 자신을 위해 2번째 기쁨조를 창설했다. 그는 세 남자의 선호 여성 취향이 달라 팀 구성이 달라졌다며 김정일은 키가 작아 160cm 이상이지만 너무 크지 않은 여성을, 김정은은 날씬하고 서구적인 여성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기쁨조는 각각 마사지, 공연, 성행위를 담당하는 3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공연을 담당하는 그룹은 모란봉악단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는 기쁨조가 되는 것은 기아 탈출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20대 중반이 된 기쁨조는 보통 팀에서 나와 지도자의 경호원들과 결혼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성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기쁨조의 유일한 목표라며 매력적인 소녀들은 김 위원장을 섬기고 다른 소녀들은 장군과 정치인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다. 박 씨는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의 대신으로 숭배받기를 기대하는 소아 성애자라고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씨 등 탈북자들의 북한 생활에 대한 증언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